이번 저의 전시의 주제는 글씨, 그림, 정각의 만남으로 정하였습니다. 특히 글씨에서는 옥체, 전서, 예서, 초서, 해행서를 중심으로 열심히 연마하여 전시전을 열게 되었고요. 정각에서는 음양, 인주와 탁본의 조화로움을 통하여 최대한 아름다움을 표현하려고 하였습니다. 전시회를 관람하면서 먹색이 주는 은은함과 예스러움, 그 속에서 여러분들의 마음에 휴식을 갖는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물심양면 지원해주는 마침 저희 남편이 오늘 시간이 돼서 와 있어서 저희 남편과 저희 막내 딸아이 함께 감사의 이 자리에 서기까지 사실은 제가 다 아시다시피 글씨를 시작한 거는 5년이 안 됐어요. 본격적으로 쓴지는. 그래서 저희 이제 글씨 쓰는 서실 선생님께서는 항상 십자를 앞에다 붙이면 어떻겠냐 그런 말씀을 농담처럼 하셨는데 이제 그런 그 필력을 가지고 제가 감히 이렇게 전시회를 열 수 있는 입장은 아니에요. 그런데 제가 감사하게도 다행스럽게도 원광대 동양학대학원 우리 서예문화과에 입학해서 여기 계시는 이승현 교수님, 그 다음에 한수용 교수님, 김영 교수님, 그 교수님들을 뵙고 지도를 받으면서 다양한 서체와 그 다음에 한글, 그 다음에 그림 이러한 것까지 제가 감히 접근할 수 있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이 자리를 빌어서 세 분 교수님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감사합니다. 또한 제가 저 혼자로서는 수업을 못 받았을 텐데 또 여러 학부모님들이 같이 저와 동행해 주셔서 제가 힘을 내서 이렇게 전시회를 열 수 있게 된 것 같아요. 그래서 과정상 제가 고민해야 되는 그런 과정들이 사이사이 있기는 했지만 그거를 어찌 보면 지금 생각해보면 감사하게 받아들이고 어떤 공간에 대한 이런 두려움 없이 글씨에만 집중할 수 있게 된 것 같아요. 그래서 결국은 각각의 혼자의 길이고 제 스스로가 헤쳐나가야 될 각각의 일이기 때문에 각각이 사실은 여러분도 다가오는 두려움이 여러분들 스스로가 헤쳐나가야 되는 길일 거라는 생각이 들어서 누구 탓도 없고 제 몫이라는 그런 생각을 하면서 열심히 정진하게 된 것 같아요. 그래서 이제 글씨를 이렇게 전시를 하였는데 제가 전시를 기획하면서 제일 먼저 이제 그 작품을 시작한 게 정각 작품이에요. 그래서 이제 정각 작품은 시간이 많이 걸리고 그렇기 때문에 저희 선배인 그 하곡 김기영 선생님이 정각을 하셨을 때 저도 같이 반야신경부터 시작을 해서 반야신경 양각, 그 다음에 음각, 그래서 이렇게 서서히 작은 작품을 시작을 했고 그 이전에 저희 학교 그 교과과정에 정각 수업이 있었잖아요. 그래서 그 정각 수업에서 했던 이런 자그마한 소작들, 그다음에 여러 작품들을 함께 모아서 송인 정각으로 다시 작품을 낼 수 있었어요. 그래서 이제 정각은 제가
주로 쓰는 거는 한문 글씨이고 더불어서 이제 정각을 제가 주류로 연마하고 있어요. 그래서 한문 글씨는 사실은 제가 서실에 딱 가서 스승님을 배웠을 때 어쩌면 저에게 운명처럼 다른 사람들은 다 해서부터 시작을 한다는데 저는 전서부터 시작을 하게 됐어요. 글씨를. 그래서 전서에 대한 애정이 너무 많고 또 전서가 저한테 너무 기쁨, 쓰는 데의 즐거움으로 다가왔던 글씨가 전서체였던 것 같아요. 그래서 이제 이 전시의 흐름은 글자의 발전 순서인 이제 갑골문은 없지만 갑골문과 비슷하게 나온 금문. 그래서 이제 여러분들 다 이미 아시다시피 주나라 때 주로 이제 금문 청동기에서 금문을 많이 발견하실 수 있고 여러 그릇이라든가 제기라든가 이런 거에서 발견할 수 있는 이 청동에 새겨진 이 금문을 시작으로 해서 전서, 그다음에 예서, 그다음에 전시나 책자는 초서를 가운데다가 넣으면 전시장이 좀 더 편안하다고 해요. 그래서 도록도 역시 초서를 예서 다음으로 제가 배치를 했고요. 그 다음에 해서, 행서 이렇게 배치를 했고, 그 다음에 이제 한글, 문이나 이렇게 순으로 보기 좋고 최대한 부족한 작품이 돋보일 수 있도록 전시를 했습니다. 그래서 이제 먼저 제가 이쪽부터 이제 설명을 네, 사실은 제가 제일 먼저 한 작품이 의덕이라는 작품이에요. 그래서 이제 세근당 뒤에 나오는 작품인데 이 구도가 너무 좋아서 이제 이렇게 써보고 나니까 이게 이제 사실은 1번 제가 작품으로 의덕을 썼어요. 그래서 전서로 의덕, 아름다울 의를 우리가 흔하게 안 쓰잖아요. 그래서 이제 아름다운 덕이다. 이런 뜻인데 이제 여기에 채근당도를 같이 협소로 넣어서 이렇게 배치를 해봤고 그래서 1번 작품이랑 특히 애정이 있는 작품이 이제 여기에 걸리게 됐고요. 제가 첫 페이지는 난드포도 작품을 넣었어요. 근데 이제 이 난드포도 작품은 석고에 이걸 난드포도를 새겨서 다시 이거를 탁본을 한 작품이라서 사실은 느낌이 붓글씨로 쓴 느낌도 들기도 하고 박한 느낌이 들기도 하는데 돌에다 새기면 이런 느낌은 안 나거든요. 그런데 석고여가지고 이런 느낌이 났던 것 같아요. 근데 공교롭게도 난드포도도 제가 각에서는 제일 먼저 한 작품이고 특히 이제 이 난드포도에 총명하기는 어렵고 어리석기도 어렵다. 총명한 사람이 어리석게 되기는 더더욱 어렵다라는 의미를 갖고 있어서 제가 또 살아가면서 굉장히 중요한 좌우명으로 삼고 있는 그런 글귀이기도 하고 저기 저희 원불교 제가 이제 종교가 원불교인데 원불교 법어 안에서도 인도품 34장에 이와 비슷한 의미를 가진 글귀가 마침 있어서 저 전시 작품에 이렇게 한문과 한글을 같이 배치하게 되었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이 작품은 제가 글씨도 쓰고 각을 하는데 이 각이 이제 족자예요. 지족 상락을 족자를 이렇게 발바닥으로 표현을 했습니다. 그래서 좀 글씨 느낌도 있지만 정각도 같이 배치를 함으로써 이렇게 색깔의 조합도 있고 그 의미 자체가 만족할 줄 알면 항상 즐겁다라는 이런 좋은 의미를 갖고 있어서 이거는 제가 포스터 작품으로 선정을 해서 이제 제작을 했습니다. 이제 이게 이제 어찌 보면은 글씨로서는 중국 주나라의 근본이에요. 그래서 사실은 제가 여러분들 이렇게 눈에 보이는 한문 중에 알만한 글자도 보이잖아요. 그래서 한문과 상형 문자가 같이 이렇게 더불어져 쓰여져 있는 글자여서 굉장히 재밌게 제가 썼던 글씨입니다. 그리고 이제 이 근문은 다시 이제 지나서 요거는 금강경도 야부송이라는 작품인데 선시예요. 그래서 절에 가거나 스님들이 많이 좋아하는 글귀이기도 하고요.
있어요. 그래서 대나무 그림자 뜰을 쓸어도 먼지 하나 일지 않고 둥근 달빛 못을 뚫어도 물결의 흔적조차 없다라는 뜻을 가지고 있는 도통한 사람만이 이해할 수 있는 선시를 또한 이제 제가 인연이 용월사 여수의 용월사라는 절이 있는데 그쪽 그 스님하고 인연이 있어요. 그런데 스님 책방에 갔더니 이 글씨가 그 예서로 쓰여져 있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굉장히 좋은 글귀이기도 하고 제 마음에도 와닿아서 이것도 졸전 작품으로 선택하게 됐습니다. 이제 다음부터 그 대부분 나오는 글씨는 사연도 있기도 하지만 배치도 좋고 글씨로 나왔을 때 자영이 좋아서 선택한 글씨인데 이거는 두목식 산행이라는 시예요. 그래서 전서이면서 행서가 같이 섞인 듯한 그런 느낌을 주는 작품이고 이건 아주 작은 색필로 제가 썼습니다. 그다음에 이제 이거는 장대 시의 풍교 야각이라는 시예요. 그래서 제가 전서를 대작으로 이제 쓴 것 중에 요것과 이제 그 예설치가 있는데 요것도 의미도 좋을 뿐만 아니라 이제 소전을 이런 형식으로도 쓰고 척이 보이는 오양지 스타일로도 제가 한번 써보고 싶어서 이렇게 작품을 선정하게 되었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요 시는 춘향이유라는 봄, 밤에 아주 기쁜 반가운 비라는 뜻을 가지고 있는 식구인데 이 식구의 글씨가 독특하잖아요. 이거는 청나라 금농이라는 분이 그러니까는 그 서예가가 쓴 글씨체이고 전예하고 이런 그 방영의 글씨를 이렇게 섞어서 이렇게 특이한 글자 형태를 갖춘 거라고 해요. 그래서 작품을 하는 데 있어서 좀 독특한 것도 하나 들어가면 좋겠고 제가 또 이런 자영으로 전라북도 도전에서 상을 받은 경험이 있어서 이런 자영도 한번 시도를 해봤습니다. 이 시는 구용로 송신점이라는 왕류 왕창명 식구인데요. 특히 이제 이거는 낙양의 벗들이 만약 안부를 묻거든 한 조가 얼음 같은 마음 옥항아리에 있다고 전해주게 이게 엄청난 지조와 절개를 의미하는 뜻을 가지고 있잖아요. 이제 우리가 사랑하는 대통령은 아니지만 박근혜 대통령이 중국 가서 이러한 얘기를 했다고 그래요. 그래서 이 식구를 치면 그런 내용이 나오기도 하더라고요. 이거는 이제 서중필화 대련이라는 글씨이고 이제 예서인데 글 속의 권고는 크고 붓 아래 천지는 넓다라는 저희 글 쓰는 사람들에게 굉장히 화이팅을 보내는 그런 글씨가 항상 염두에 두는 의미가 되고 좋겠다라는 생각을 가지고 썼고요. 이거는 올 도전에 같이 냈는데 도전에서 제가 입상은 저 옆에 있는 작품을 초서로 받았습니다. 그 다음에 이거는 당나라 장참이라는 시인의 시 이수를 이렇게 그 목간체는 굉장히 그 정사각형의 글자 자형을 가지고 있고 반듯반듯하게 보이는 글씨인데 예서체로 이렇게 써보았습니다. 이것도 목간체이면서 굉장히 정방향에 좀 매력 있게 보이는 이런 글씨 자형이어서 이제 더불어서 보여주면 좋겠다라는 생각이 들어서 이렇게 했고요. 이거는 충팔수 가을을 즐기면서 쓴 8가지 식구를 모아서 제가 세필로 구성을 해봤고요. 이거는 두보 시인이 지은 시이고 한지를 덮었던 포장종이 있잖아요. 그거를 나름 그것도 좀 독특한 질감을 가지고 있어서 그거를 잘라서 썼어요. 그래서 이제 10장으로 구성을 했고
이것도 이렇게 세 필로 썼습니다. 이 작품은 제가 이번에 도전해서 특선을 작품인데요. 이제 두목의 금고원이라는 이런 시를 초서로 써보았습니다. 이거는 이제 그 산중이라는 막류 시입니다. 그래서 이것도 초서로 썼고요. 이제 초서는 사실 제가 글씨 쓰는 입장에서는 굉장히 속도가 빨리 붙는 그 글씨체이지만 굉장히 어렵고 시도하기 부담스러운 글씨체가 초서인 것 같아요. 그래서 저 나름대로 마음을 넣어서 실력보다는 마음을 넣어서 초서는 썼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이건 이제 진사도 시입니다. 그래서 재미있게 읽은 책은 빨리 끝나고 좋은 친구는 기다려도 오지 않는다. 좋은 내용이잖아요. 그래서 세상일 어긋나는 것이 늘 이와 같으니 뜻품구 백년산들 언제 뜻일까? 이러한 뜻을 가지고 있는 내용이어서 저에게는 굉장히 와닿았던 시입니다. 이 작품은 사실은 제가 저희 동기분들하고 같이 작품을 했으면 나타나지 않을 작품이에요. 그런데 이제 혼자 여기를 채우려다 보니까 어떤 작품을 하는 게 좋을까라는 생각을 했고 이제 여기가 층고가 3.3m라고 그래요. 그래서 그 층고에 맞게 구성을 하나 해보면 좋겠다라는 생각이 들어서 이거는 이제 전당호 춘행이라는 시고요. 그 전당호 춘행을 제가 예서로 8장으로 완성을 했고 이거는 굉장히 제가 쓴 작품 중에 가장 큰 대부수로 이 작품은 썼고 대부분 저는 글씨를 이렇게 바닥에서 안 써요. 그런데 이 작품과 이 전서 대작품 같은 경우에는 바닥에서 이렇게 화장실에 앉아 있는 자세로 그렇게 완성된 작품입니다. 그다음에 이제 이 작품은 오양지 글씨를 인서한 것이고요. 송무제 여당 법칙. 그래서 이거는 사실은 그 송무제가 그 전쟁에 가기 직전에 이제 썼던 내용이라고 하는데 저는 이거는 사실은 오양지 스타일을 인서하는데 큰 의미를 두고 정신을 집중해서 썼던 것 같고요. 다른 글씨도 물론 저에게는 힘들지만 특히 전서는 저에게 첫 인연이기도 하고 늘 전서를 쓸 때는 손가락이 항상 아팠던 기억이 있어요. 그만큼 전서는 봉은 커야 되지만 끝으로 힘을 모아서 써야 되기 때문에 저에게는 되게 힘든 글씨체이기도 하고 애정이 가는 글씨체이기도 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이거는 이제 다 저에게 물어보기를 이렇게 넓은 데를 펴고 쓸 자리가 있었느냐 이렇게 물어보시는데 이렇게 대학과 그 전서 작품의 경우에는 자세히 보면 이렇게 붙인 자국이 있어요. 이거는 4장으로 완성된 작품을 붙인 거고요. 그다음에 이제 이거는 대학의 그 내용을 전인한 거예요. 그래서 이거는 이제 저희가 대학원에서 서보 스타일을 배우잖아요. 그래서 서보 스타일로 대학을 구성하는 내용이고, 이거는 자형 하나하나를 정말 잘 쓰는 것도 중요한데, 저의 의도는 자형들이 모두 어우러져서 저랑 같이 호흡하는 게 중요하다라는 거를 염두에 두고 썼어요. 그래서 이거는 서실 아무도 없는 시간 아침 9시부터 시작해서 그날 6, 7시까지 해서 완임을 했던 작품이어서 더욱 애정이 가요. 그래서 틀린 건 어떻게 했느냐 그랬는데 이거 쓰면서 2장 정도 틀려가지고 사실은 한두 장 틀리면 점을 찍어도 된다고 했는데 점이 한 2-3자가 나오니까 또 별로 이렇게 매끄럽게 안 보여서 결국 다시 쓴 걸로 모아서 이렇게 12장으로 마련하고 이거는 이제 전지를 세로로 이렇게 붙인 다음에 길게 종이를 마련하고 이거를 12장
해서 이렇게 넘기면서 계속 썼어요. 그냥 서서. 그러니까는 행초서나 초서는 속도감은 붙일 수 있잖아요. 그래서 하루에 완성할 수 있었던 글씨인 것 같아요. 그 다음에 이제 이거는 해서인데요. 해서가 상당히 많이 딱딱한데 제 해서는 부드러워서 그렇게 딱딱한 느낌을 주지 않는 해서로 이제 제가 나온 거고요. 그 다음에 이제 이 작품은 유교시의 유교 만조. 그래서 글씨체가 너무 예뻐서 심취해서 쓰다가 사실은 인제사 마지막 날 실토하는데 팬밈이에요. 근데 리믹이 돼버린 거예요. 그래서 덜어는 글씨를 아시는 분이 저한테 속삭여 주시기도 하셨는데 이미 붙일 때 알기는 했으나 그냥 제가 그냥 번복 없이 그냥 붙여놨고 이제 여러분들께는 실토를 합니다. 그 다음에 이제 이 색필은 왕류시예요. 그래서 글씨 자형이 써보면 예쁘겠다 싶어서 택했고 이것도 색필로 구성을 한 내용입니다. 그 다음에 이제 이거는 난정서구, 왕이지의 난정서구인데 우주의 넓음을 우러러 살피고 만물의 풍성함을 굽어 살펴야 한다 이런 뜻을 가지고 있는 큰 뜻을 가지고 있는 내용인데 사실은 이런 정갈한 체가 다른 여러 서체를 쓰다가 쓰려다 보니까 잘 안 나오더라고요. 그래서 엄청나게 힘들게 한 작품을 뽑아낸 것 같습니다. 그다음에 이제 여기서부터는 한글이에요. 그래서 저는 이제 주로 한글을 쓰지 않았지만 감사하게도 대학원에 와서 한글을 만나게 되어서 그 한글 시간이 저의 경우에는 주학기가 있었어요. 그래서 그 학기가 끝나면 바로 수업 시간에 제가 좋아하는 식구로 체본을 받아서 놓고서 방학 동안에 완성을 해갔어요. 그래서 이제 이건 조웅전체로 풍경달다, 정호수님의 풍경달다를 썼고요. 그 다음에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제가 원불교 교전에 이러한 처세에 유한 것이 제일 귀하고 강감함은 재앙의 근본이니라. 말하기는 어눌한 듯 조심히 하고 이를 당하면 바보인 듯 삼가 행하라. 급할수록 그 마음을 더욱 늦추고 편안할 때 위태할 것 잊지 말아라. 일생을 이 글대로 살아간다면 그 사람이 참으로 대장군이라. 내용 좋잖아요. 그래서 종교를 떠나서 여러분들에게 꼭 알려주고 싶은 내용이어서 제가 전체를 한번 읽어봤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이거는 훈인정 한본체와 행초를 같이 엮어서 한국과 같이 섞어서 쓴 거고요. 이거는 이제 일원상의 법어, 이제 원불교 안에서 일원상의 법어 내용이 있어서 제가 판본체, 변형체로 써봤고요. 이제 여러분들이 지금 쓰고 계시는 궁체 있으시죠? 그래서 이제 요거는 사실은 요 작품이 나오기까지 엄청 썼고요. 나중에 보니까 여기가 받쳐서 해졌더라고요. 살갗이. 지금은 회복이 됐지만 그래서 되게 어렵고 힘들게 제가 작품을 했던 작품인 것 같아요. 그래서 이제 이 성서가 있고요. 이거는 이제 저희 원불교에서 기도문으로 많이 쓰시는 정산종사 법어 분복 경험 17장에 나오는 내용이어서 제가 작품을 했습니다. 유체는 그 김소월의 시 부모라는 노래로만 제가 있는 줄 알았는데 이게 김소월의 시였더라고요. 그래서 좋은 전체로 작품을 하게 되었습니다. 이것도 이제 궁체죠. 그래서 정호수님의 시 당신에게. 그래서 저희 남편을 생각하면서 쓰긴 했는데 별로 거부하더라고요. 그 다음에 이제 이거는 장곡도 시의 생량한 마음. 장곡도가 어느 나라 사람일까요? 제가 저희 동기인 우림 선생님이 있는데 수업 시간에 중국 사람이라고 얘기했다가 엄청 무안을 당했어요. 프랑스 사람이라고. 이걸 보니까 우림 선생님이 생각이 나네요. 상냥한 마음. 그 다음에 이제 한글과 그림은 특히나 우리 한소영 교수님과 김영 교수님의 큰 도움으로 제가 따라 쓰고 따라
그렸어요. 그래서 이제 이거는 제가 노란색을 좋아해서 황매를 그렸습니다. 그래서 이제 그 끝에 줄기에 그런 강인함이나 날카로움이나 이런 기상하는 듯한 그런 느낌은 아직 부족하지만 이렇게 황매를 했고요. 제목은 그림의 제목 같은 경우에는 제가 살았던 동네, 그다음에 저희 시댁 동네 이런 거를 염두에 두면서 화제를 지었어요. 제목을 명제를 지었어요. 그래서 이건 이제 농소리 환매라는 명제를 지었고요. 이제 이건 난의 경우에는 제가 난이 잘 작품으로 나오지는 않지만 또 막상 그려놓으면 또 제법 괜찮은 난들이 좀 몇 개 보여서 그 중에 이제 좀 골랐어요. 제 눈에만. 그래서 이거는 저희 시댁 익산 상동이에요. 구 동네로. 그래서 상동 정원난이라고 이렇게 명제를 붙였습니다. 이거는 한글 작품과 사실은 부족한 그림 작품이 같이 있는 거고요. 이제 나태주님의 풀꽃 많이들 좋아하는 시잖아요. 그거를 하고요. 그다음에 이제 이거는 이제 파초예요. 파초가 무슨 국위를 상징하기도 하죠. 그래서 이제 파초에 국화와 나팔꽃을 같이 그려져 있어서 제목을 어떻게 할까 하다가 파초 인연으로 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제품이 나왔고요. 그 다음에 이제 제가 매화를 좋아하는데 그래서 저의 당호가 윤택할윤의 옛고 집당에서 윤고당이라는 당호를 받게 됐어요. 그래서 윤고당 매화로 그래서 대년으로 저희 이거 기억나시죠? 한지 저희 작년 종강 때 받은 한지로 이렇게 구성을 해봤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이 작품은 사군자를 제가 이렇게 구성을 했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연 작품은 맨 처음에는 10장을 구성을 했어요. 그래서 이렇게 마주보는 작품의 형태로 그러다가 주변에서 이렇게 생로병사로 가면 좋겠다. 그래서 시작과 이렇게 구성을 해봤어요. 그래서 연의 시작, 연꽃이 번성, 그 다음에 마지막 연박이 생기는 이런 구성으로 그 다음에 이제 요거는 봄밤에 홍매 빨간 매화 대변을 하고요. 봄밤에 그 빨간 핀 매화를 생각하면서 그렸습니다. 물론 교수님의 도움이 크게 있으셨습니다. 그다음에 이제 이거는 당연히 해야지 왜 돌을 안 넣냐. 그래가지고 부랴부랴 전날 맞이 돌을 다 닦았어요. 제가 가장 애정이 가는 작품은 이 두 작품이에요. 맨 처음에 이제 반야신경을 양가도로 넓적한 돌에다 새기고 싶었는데 돌을 구하지 못해서 요거를 똑같이 같은 사이즈로 사면으로 잘라서 이렇게 각각 새겨서 사면으로 새겨서 260자를 새겼어요. 그래서 이렇게 탁본을 면을 이렇게 맞춰서 탁본을 했고 그다음에 이제 여기 면을 보시면은 이거는 이제 음각으로 이렇게 각을 해서 정각은 작품성을 나타내는데 이런 인주가 주는 빨간색하고 탁본이 주는 먹색이 굉장히 아름답게 보이더라고요. 그래서 사이사이에 이렇게 작은 각이 놓여져 있음으로 해서 좀 더 제가 부족한 각이 좀 살아나게 하는 효과도 있고 해서 이렇게 해봤고요. 이제 이 향석의 경우에는 파쇄석 같은 거를 이제 어렵게 이제 그 돌이 있으면 이 사이즈로 넓은 돌을 최대한 좀 받았으면 좋겠다 그래서 서울에 연락을 했더니 모르는 분이었어요. 그래서 아는 분을 통해서 연락을 드렸는데 구할 수가 없다는데 저에게 너무 편하게 쉽게 왔어요. 그래서 작년 추석쯤에 이 각을 거의 완성을 한 것 같아요. 연휴가 길었잖아요. 그래서 이렇게 이 각을 완성을 하고 위에다가는 무량무변이라는 이런 의미의 불상, 부처를 중심으로 여러 대중들이 모여있는 이런
그림도를 같이 배치를 함으로써 이런 반야신경이나 부처의 이런 부처님의 뜻을 잘 새길 수 있는 이런 그림이 작품이 나왔고요. 그 다음에 이제 이거는 12지지, 저희 띠, 각각의 띠를 한번 찾아보세요. 그래서 이제 이 12지지를 이렇게 각을 해서 이렇게 표현을 해봤어요. 그래서 재밌는 그 작품이 될 것 같아서 해봤고, 요즘 감성에 맞게 영어도 좀 넣어보고, 이렇게 한문도 좀 넣어보고 해서 음양을 조화롭게 했어요. 그 다음에 이제 이거는 옛것을 익히고 그것을 이루어서 새 것을 나눈 게 저희들의 지금 일이잖아요. 그래서 이제 이 옹보지신이라는 각을 음각으로 팠더니 밑이 좀 밋밋해질 수 있어서 사이즈가 좀 크지 않아서 밑에 측관을 파고 양각으로 파서 이것을 역시 탁본을 했어요. 이거는 논어부에서 전부 이 구절은 다들 아실 것 같은데, 무언가를 배우고 때맞춰 그것을 복습한다면 역시 기쁘지 않겠느냐의 글과 친구가 먼 데서 찾아온다면 역시 즐겁지 않겠느냐를 새기고 전문을 새겼어요. 측관으로. 그래서 이렇게 음양을 배치하고 측관에 이 탁본을 배치함으로써 작품을 구성을 했어요. 돌을 이것저것 다 썼어요. 그래가지고 그 돌에 24절기를 새겨서 이렇게 24절기에 맞게 다른 음양을 좀 조화롭게 좀 하면서 했고요. 그 다음에 이제 이거는 역시 공자의 말씀인데요. 15세가 되어 상문의 뜻을 두어서 마지막 70세가 되어서 마음이 하고자 하는 대로 하여도 법도에 어긋나지 않았다고 하였다라고 이런 뜻을 새기면서 인생을 살아간다면 좋겠다 해서 논어구를 발견했고요. 그 다음에 이제 이거는 일충절에 많이 쓰는 글귀고요. 덕은 바다와 같고 수명은 산과 같으소서. 이건 저희 아버님을 생각하면서 시아버님, 저희 친정아버님을 생각하고 시아버님을 생각하면서 지었더니 연세 드신 어르신이 저에게 속삭이시더라고요. 상과 같이 오래 살면 어쩌라고 당신의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이거는 이제 역시 반야신경을 힘으로 좀 편안한 색으로 쓰고요. 그 다음에 나무와 밑탑을 각을 찍어서 글씨가 주는 이런 조금 밋밋할 수 있는 그림을 각으로 한번 살렸어요. 이거는 소학부에 나오는 얘가 아니면 보지도 말고 듣지 말고 말하지 말고 행동하지 말아라 라는 내용의 글귀가 좋아서 하게 되고요. 이거는 이제 제가 최애 작품입니다. 대학원에서 정각 시간에 이거부터 하셨잖아요. 초인상 이렇게 파시고 사슴 문양 파시고 이렇게 팠던 거, 와당 팠던 거, 그 다음에 또 인자수, 그 다음에 또 봉리, 이게 이제 봉리예요. 그래서 이거를 전부 팠던 것들을 다시 이렇게 작품으로 구성을 해서 송인 정각을 완성하게 됐습니다. 감사합니다.